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테슬라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강한 악재 이슈들이 사실 있었죠. 이 BYD가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내놓게 되면서 충격을 더해줬고요. 그 와중에 또 오너 리스크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보스턴에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에서도 테슬라 차량에 대한 이 연쇄 방화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 그 밑에 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다시 한번 테슬라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게 지원 사격일까 아니면 오히려 좀 시장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을 더 심화시키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용히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으실까요? 오히려 반발이 더 세질 수 있는 그런 행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 센터까지 방화를 하면서 테슬라 테러는 더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려를 했던 부분은 뭐 리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죠. 사이버트럭에 46,000대 또 리콜이 됐다. 출시 이후에 벌써 8번째이고 또 오늘 새롭게 이야기 나온 곳은 2조 원이 사라졌다라는 부분,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까지 또 불거지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듯한 그런 모멘텀과 재료가 좀 집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FSD를 중국에서 한 달간 무료 배포를 한다. 결국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흐름이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두와의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주가를 크게 끌어당기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CEO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머스크에 대해서 비난은 계속 좀 더 커지는 상황이고 오히려 비호감에 대한 이미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주식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좋아야 되고 이 주식 자체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CEO 머스크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나도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물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를 지금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가 매수세가 지금 통하는 시기일까라고 봤을 땐 아직까지 크게 뭐 추세 자체를 변화를 주기에는 좀 난제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주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명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 근데 안 좋은 이슈만 많은 시기에서는 조심해서는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계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바이두 협력, 캘리포니아 허가권, 지속적으로 조금씩의 약간의 호재성 이벤트들은 나와주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현재 악재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뒤집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중국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 중국이요, 기준금리를 LPR, 이거를 5개월 연속 동결을 해줬었죠. 사실상 이 중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사실상 조금 더 아쉬운 건 중국 측이잖아요. 앞으로의 이런 중국의 정책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네요. 네, 중국은 더 강한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안에서는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 내에서의 기술 속도 발전에 대해서 더 크게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 CEO도 이야기한 부분이 화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AI 관련돼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AI 시장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그냥 예전처럼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실제로 시장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런 다른 CEO들의 발언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기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이런 기업들도 AI에서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을 줬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딥시크보다 뛰어난 AI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이런
기술 발전 속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종목을 특정 종목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와 걱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상품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지 또 요즘에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의 행보들도 지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도 하죠.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역설적으로는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확실히 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색안경적인 부분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